최순실을 모른다. 국회 청문회에서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한 증언인데요. 최순실을 위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차관이 어제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늘은 김효정 기자와 함께 위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종 전 문체부 차관하면은 문체부의 최순실 수족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김 전 차관이 최순실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를 만난 적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렇게 2번 거듭 부인했습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이 밤이 가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런 게 떠오르는데 좀 그러네요. 그 국회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 김 전 차관 말고도 그 전에 이미 여러 명 있죠? 네, 전부 다의 14명인데요. 많네요. 네, 특검이나 검찰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 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는 거네요, 그냥. 네,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CG를 준비했는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라고 적었는데요. 김 전 차관의 최순실 모른다는 앞서 말씀드렸고요. 박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최순실 측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크게 혼났다는 이재용 부회장은 최 씨 건에 대해 문제가 된 이후에 보고받았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했고 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삼성 합병에 관여한 사실 없다.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선 문건 작성자가 블랙리스트를 본 적 없다, 만든 적 없다, 관여한 일 없다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김기춘, 조윤선 등도 다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입싹 씻는다 이런 표현이 떠오르는데 다른 피고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네, 대통령 비선 진료와 관련해서 5번이나 보톡스를 시술한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안면 시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위증을 했고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면접 교수들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아주 대놓고 정 씨의 특혜를 줬던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이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잡아떼는 등 전부 모른다 아니면 아니다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세월호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위증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그렇죠. 거짓말도 참 가지가지들 하고 있는데 그 국회에서의 위증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을 보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 등에서 위증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형법상의 위증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건가요? 같은 위증인데? 네, 쉽게 얘기해서 재판정에서의 위증은 판사나 검사를 속이는 거지만 또 국회는 흔히 민의의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곧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도 위헌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형법상 위증보다 국회 증언법상 위증을 더 엄중히 처벌하는 게 맞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종종 법과 현실이 동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국회에서의 위증 처벌 어떻게 법 취지대로 판결이 내려지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2016년도 국회 선례집에 따르면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이 위증으로 고발된 것은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모두 14명인데요. 이게 보니까 15년간 14명이면은 생각보다 좀 적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번 최순실 사태로 14명이 한꺼번에 위증으로 기소된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위증으로 고발된 14명조차 혐의 없음으로 기소조차 안 됐거나 또 기소 유예 아니면 재판까지 간 사람들도 모두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15년간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언한 사람 가운데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 통계대로라면 그 많은 15년 동안 그 많은 국정조사 증인들이 다 국회에서 사실만을 진실만을 얘기했다는 건데 그냥 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드네요. 네,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2년간 총 13명이 위증으로 고발됐습니다. 다른 사건과 병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2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은 있고 실제로 뭐 수십 명이 어쨌든 뭐 고발을 당했고 그런데 정작 실형을 받은 사례는 하나도 없다. 뭐 이유가 뭔가요? 네, 우선 국회에서의 위증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에 의해서만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 자체가 좀 이뤄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고발된 사람 숫자가 적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또한 위증이라는 것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말하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위증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나중에 거짓말로 밝혀져도 그땐 내가 헷갈렸었다, 착각했었다 이렇게 나오면 거짓말하지 마라. 그때도 너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번 그 최순실 국정농단 무더기 위증 재판 이건 뭐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그러면? 네, 일단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국민과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관련 증거와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전까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다음에 국정농단의 어떤 실태라든가 실체적 관계 이것들을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감추고 오히려 그랬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경종을 울릴 것 같거든요. 뭐 그래도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법정에 이런저런 사연들로 불려나온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뭐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위증을 해도 엄하게 처벌을 받고 뭐 국회 청문회까지 불려나갈 정도면은 어쨌든 뭐 돈이든 권력이든 뭐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뭐 습관적으로 뭐 위증을 하고 그래도 처벌을 안 받고 뭔가 좀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로우 인사이드 김효정 기자였습니다.